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상경에서 10번 천택리께는 천간의 갑에서 개까지 10천간을 한 바퀴 순환하고 제자리로 돌아가 회복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경을 여는 31번 택산 함께 구사요에서 동동왕래하여 통기하였으니 10달이 지나 40번 내수해께에서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수해께는 겨울이 지나 봄에 이르러 해동이 되는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행으로 보아도 감깨의 수가 진깨의 목을 생하니 수생목함으로써 새싹이 움터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봄이 되면 우레가 진동하고 비가 내려서 산천 초목에 오곡백가가 모두 깨어나 생기가 충만한 때입니다. 이러한 생기를 동양학에서 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생기를 돋아나게 하는 봄의 현상을 보고 군자라면 사가 유재해야 한다고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할 사자는 붉을 적자에 칠 도자로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를 회초리로 종아리를 쳐서 종아리가 붉어지는 것으로 가볍게 징벌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진할 과, 삐뚤 과자는 자신도 모르게 하는 선을 넘어선 삐뚤어진 행동입니다. 용서할 유자는 실제 지은 죄로 받은 형량을 감량해 주는 것입니다. 죄자는 고의적으로 악을 범해서 알고 저지른 죄이지만 형량을 감량해 주고 너그럽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고대 국가를 다스렸던 임금들은 봄이 되면 형벌을 행하지 않고 사면하며 가명해 준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꽁꽁 얼었던 천지가 해빙되고 천둥처럼 우레가 무섭게 사람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비처럼 촉촉히 적셔주는 은택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뇌수해께의 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수해께 4개인 학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수해께 초6효의 효사는 초6은 무구하니라, 초6은 허물이 없음이라 라는 뜻입니다. 주역 384효 중 효사가 무구라고 한 곳은 뇌수해께 초6효 단 한 곳뿐입니다. 이렇듯이 초6효는 만사가 풀려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초6효는 양자리에 음효가 있으니 바르지 못합니다. 또한 음효이므로 혼자서는 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기세를 따라가야 합니다. 반가운 것은 초6효는 구사요와 정응간이니 구사요가 위에서 이끌어 가는 대로 순하게 따라가면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강유지제라 의무구야이니라 하셨습니다. 초6효는 구사요와 정응을 이루고 있으니 의리로서 풀어간다면 허물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점으로 뇌수해께 초6효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맡겨도 결과는 이루어집니다. 이제 조금씩 어려움이 해결되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뇌수해께 구이효의 효사는 구이는 전획 삼호하야 득황신이 정하야 길토다. 구이는 사냥의 새 여우를 잡아서 누런 화살을 얻으니 바르게 해서 길하도다 라는 뜻입니다. 구이효는 중을 얻었고 유고 인근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가는 때에 중심을 이루고 있으니 그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획 3호에서 구이효가 동하면 곤깨가 되므로 전자가 나왔습니다. 여우 호자는 주로 험함에 빠질 수 있으므로 감깨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전획 3호가 많은 설은 있지만 6, 3효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3마리 여우의 3자는 92, 63, 9사요가 리께를 이루었으니 삼리화에서 비롯됩니다. 득황시는 누런 화살인데 인군이 내린 황금색 화살입니다. 925가 동해서 곤깨가 되었으니 곤토의 색깔인 황토색을 의미합니다. 화살 시자는 리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쓰려면 활이 필요합니다. 활은 물이 굽이쳐 흐르다가 곱게 흐른다는 의미로 감깨에서 연유합니다. 925는 강건한 양효로 중을 얻고 있고 6호 인군과 정응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6삼효가 6호 인군과 925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고 있는 소인배이니 토벌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풀린다 해도 도처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해야 길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구이정길은 득중도야일세라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풀어가는 때 중정함을 갖춘 구이호가 강직한 성품으로 세상을 바로잡고 있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뇌수해께 구이호를 받으면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마음이 정리되어 갑니다. 적수가 3명 있으니 윗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뇌수해께 6삼효의 효사는 6삼은 부차승이라 치구진이 정이라도 인일이라 6삼은 지고 또 탐이라 도적 이름을 이루니 바르게 하더라도 인색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6삼효는 중을 넘어선 자리이고 상계와 하계의 경계에 있으니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6삼효는 양자리에 음효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효인 소인배가 군자의 자리인 양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6삼효는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격입니다. 주역에서 각 효마다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위입니다. 양효는 대체적으로 강건하고 뜻이 큰 군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음효는 소인을 뜻합니다. 그러니 양자리에 음효가 있거나 음자리에 양효가 있으면 그 분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은 상계나 하계에서 가운데 자리를 말합니다. 일단 중을 얻으면 효사가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부차승에서 부자는 6삼효가 9사효를 짊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탈승은 6삼효가 9이효 위에 올라타고 있는 상입니다. 더구나 6삼효가 소인배의 소양을 가졌으니 욕심을 짊어지고 군자의 수레에 올라탄 모습을 부차승이라 한 것입니다. 치구진이에서 도적구자는 감깨의 험한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를 치자는 도적이 욕심을 짊어진 6삼효에게 가깝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짓자는 도적이 이르도록 6삼효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르게 하더라도 흉으로 가는 인색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수해계의 때를 맞아서 각자 자신에게 마땅한 위치에서 분수에 맞는 행동으로 세상에 일조해야 함을 6삼효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부차승이 역가 취하이며 자아 치유이언이 우수 구야일이요 하셨습니다. 6삼효가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 9사효를 짊어지고 9이효를 올라타고 있으니 추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모두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으로 도적을 불러들인 것이니 과연 누구를 허물할 수 있겠는지를 반문하며 설명합니다. 주역점으로 내수해께 6삼효를 받으면
욕심이 지나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기꾼에게 휘말릴 수 있으니 만사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